예, 요, 수돗물 원수가 수압이 약할 때 세라믹을 쓸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역삼투압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 정수기 매니아입니다. 제가 요 영상 앞전에, 정수기 조리수 밸브죠. 밸브에서 물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거 보셨으면은, 자, 전자의 앞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은 거는 제가 서울에 설치를 했는데요. 서울의 마포구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시형 아파트인데, 15층인가? 15층에 11층인데, 그냥 쓰기에는 수압이 좋은데, 세라믹 정수기를 설치하니까 물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고요. 세라믹도 워낙 필터가 촘촘하다 보니까 제대로 밀어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분이 불편하다고, 물량이 너무 적어서 불편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근데 물량이 적어서 불편하다는 거는 워낙 이 정수 성능이 우수하고 하니까 이대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적응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파악 못한 전문가로서의 잘못된 점도 있지만, 소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파트 자체에서 청소 과정에서 유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패널을 제대로 검출할 수 있느냐고, 이 정수기가 패널을 제대로 제거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딱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세라믹 정수는요, 정확하게 댐에서, 상수원이 댐에서 오는 물이 가장 이상적인 정수 방식이라고 이야기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흐르는 강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 오염이 심한 어떤 누군가가 폐수를 그 흐르는 강물에 버렸다든지, 대구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페놀, 다이옥신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정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역삼투압 방식만이 완벽한 정수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세라믹을 이분한테 설치해주고는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전 후자의 시스템, 즉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도 우리가 업소용의 필터를 제가 걸어서 수압이 낮기 때문에 모터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압력 탱크를 걸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도요, 직수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는 기업들이 왜 그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역삼투압 방식을 직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통 가정용은 필터가 한 요 정도, 5위보다 조금 더 큰 정도의 필터로 정수를 하는데, 이 최적을요, 크게, 이렇게 크게, 무만한 이상의 크기로 크게 역삼투압의 필름을 말아서 만든다면은 충분히 역삼투압도 직수로 가능합니다. 역삼투압의 원리를 제대로 모든 걸 완벽한 정수 방식이기 때문에 페놀, 다이옥신, 방사능 오염물질까지 완벽한 정수를 할 수 있는 게 역삼투압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역삼투압의 물은 끓이면 끓일수록 pH가 상승합니다. 왜? 순수한 H2오는 증발하고 그 속에서도 수돗물에 20%에서 30% 정도 남아있는 미네랄이 응축되기 때문에 알칼리가 나옵니다. 그리 정유수가 아니다는 거죠. 역삼투압 정수기가 정유수라면은 아무리 끓여도 pH가 상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가정용 음료수용으로 만들어진 역삼투압 정수기 필터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양이 적을 뿐이죠. 그렇지만 소비자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완벽한 시스템의 정수는요, 역삼투압 정수기를 따라잡을 정수기 성능을 가진 정수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구가 너무 오염이 심각하다 라고 이야기할 경우는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수기를 저보고 추천하라 그러면은 그 방식은 분명 역삼투압 방식이라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의 정수, 흐르는 강물은 언제 알게 모르게 유입될 수 있는 페놀, 다이옥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먹는 식수로서 완벽하게 정수를 하는 게 역삼투압이라는 거예요. 물론 단점이 많습니다. 첫째, 미네랄 양이 적고, 두 번째, 내가 먹는 물에 60%에서 70%가 하수구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 수자원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수돗물, 상수도의 물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역삼투압을 좀 선언을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한 정수 시스템, 즉 페놀이 나온다는데, 페놀이
그 아파트에서 패널이 유입돼가 패널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세라믹 정수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요. 전문가인데.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를 해주면서 그 고객한테 만족감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수기를 선택하는 가장 기본은 소비자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 집에 유입되는 수돗물의 정수장, 이게 댐에서 깨끗하게 상수원이 보호되어 있는 댐에서 들어오는 물인지, 자, 아니면은 흐르는 강물을 쓰는지, 이것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자, 흐르는 강물에서는 세라믹을 제가 완벽하다고 권유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유입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완벽한 시스템은 역삼투압 방식이 맞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이 댐일 경우는 제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저는 수돗물 원수가 좋은 쪽으로 이사를 다닙니다. 제가 지금 대구 지역에서도 아주 상수원이 좋은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수로도 들어오고요. 물 맛도 좋고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정도가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은. 자, 거기에서는 제가 세라믹 정수기 방식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물을 먹게 되면은 정말 물 맛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세라믹 방식입니다. 근데 지하수라든지 오염 심할 경우 또 옥상물 탱크에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역삼투압이 사실 맞고요. 그거보다 앞서갈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물론 장사 속으로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고자 한다면은 역삼투압 아닌 방식도 많이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전문가라서 소비자들이 정직하게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한다면은 최고의 방식은 역삼투압, 그 다음 세라믹입니다.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세라믹 방식이 편리하죠. 그리고 또 세라믹 방식도 수압이 나쁘면은 사실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 걸러주는 체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세라믹 방식을 제가 선호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돗물 속에는 염소를 잡아내는 활성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재료를 NSF 인증받은 필터를 조합을 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코디를 해주는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싱크대 안에 들어가는 그 방식이 미국의 원리입니다. 최초의 정수기 원리입니다. 자, 진공 탱크로 되어 있는 그 방식인데, 즉 뭐냐면은 정확하게 정수했는 물을 공기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공기가 노출되면 2차 오염이 일어납니다. 거기 진공 상태로 물을 보게 되면은 공기가 안 접하면 어떻습니까? 2차 오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냉온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한 잔에 물을 빼면 한 잔에 공기가 유입되면은 2차 오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직수하면서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직수는 결국 뭡니까? 체가 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냉온 정수기 식으로 해가지고 직수로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의뢰를 한다면은요, 저는 영상에 보셨듯이 진공 생탱크 상태에서 정확하게 역삼투압으로 정수를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밀어지는 수압을 통해서 직수로 연결하겠습니다. 부대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정수 방식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 정수기 안에 들어있는 라인의 스킬이 끼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수를 하게 되면은 중금수를 완벽하게 잡아주니까 라인의 스킬이 안 낍니다. 그게 바로 역삼투압 방식이고요. 상수원이 좋다면은 세라믹 방식의 정수 방식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지하수는 경수고요, 수돗물은 연수입니다. 학자들은 연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식물들은 경수가 이롭지만 우리 사람들은 너무 지나친 강물질, 미네랄이 너무 풍부한 물을 먹게 되면은 과유불급이라 하나요? 항상 넘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적정량의 연수, 적정량이 미네랄이 분포되어 있는 연수, 그게 이롭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